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어제 수습됐습니다. 실종된 작업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고 발생 29일 만에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서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6번째 실종자가 수습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지난 1일 무너진 건물 26층에서 발견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켜켜이 쌓여 있어 수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로써 사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실종됐던 노동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발생 29일 만입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29일 만에 6분을 모두 구조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기적을 바라며 사고 현장을 지켰던 실종자 가족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추가 붕괴의 우려 속에 헌신했던 구조대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책임 있는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약속할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제대로 된 사과와 사후 보상 대책이 확실하게 약속이 될 때까지는 장례라든지 분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지 않고 텐트에서 계속 지내면서 후속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고 아파트 단지의 안전 진단과 인근 상가의 피해 보상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을 선정해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나 공사 재개 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오늘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사고 당시 콘크리트 강도의 적절성을 따질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11명을 입건하는 등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631명으로 집계돼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기존 확진자를 통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모두 1,50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나주의 한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목포와 보성의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128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침도 알아서 검사, 알아서 격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격리 제도가 더욱 완화되는데요. 개학을 앞두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 이하 연령층의 우려가 큽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시내 학원가입니다. 일부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도 지침상 밀접 접촉자가 아닙니다. 감염 취약시설도 동거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접촉자 확인과 통보를 사실상 학원에 맡기고 학교와 달리 격리 기간이나 방법도 학원이나 개인이 알아서 정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유전자 증폭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 이하도 자율 격리 대상이 되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제가 당연히 접종했냐고 했는데 이걸 시체로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리다 보니까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시설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개학을 앞둔 학교도 걱정입니다. 자체 방역 체계로 전환되지만 한 달 안에 인력과 장비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학원의 격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학교를 중지시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학원에 가고 그 학원으로 간 아이들이 등교 중지 안 된 또 학생들과 그 학원에서 만나서 다시 학교로 전파되는. 광주시가 감염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려던 자가진단 키트 보급도 공급 제한으로 늦어지는 상황. 약국에서도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쓰려고 많이 가져가니까 약국에 없지 않나. 도매에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달라진 지침으로 학교 안팎의 확산세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광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잇따른 확진과 밀접 접촉으로 어제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 데 이어서 오늘 예정된 기관 방문도 취소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도 화상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까지 사실상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미뤘기 때문인데요.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얼굴 알리는 시간이 줄어서 시민단체들은 검증의 기회가 줄어서 걱정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여가 지났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광주 전남 교육감 출마자 등 대여섯 명 수준입니다. 첫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부랴부랴 얼굴 알리기에 나섰던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대선 승리를 앞세운 거대 양당의 방침 때문인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일정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개별 선거운동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현역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입지자들에겐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 수단 자체가 다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좀 급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선거용 명함 배부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예비후보로서 활동이 한 달가량 늦어지면서 후보 검증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인정받고 또 호소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길게 보면 시민들의 선택의 좀 폭이 좀 줄어든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대통령 선거에 묻혀 가뜩이나 관심이 덜한 지방선거. 거대 양당의 방침이 지방 정치의 중앙 예속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아침에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낮 동안에는 겨울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체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오늘 광주가 1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 이맘때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들도 건조한 곳들이 많아서 각종 화재 예방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나주와 장성 9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양과 보성의 낮 최고 기온 10도, 순천 11도까지 올라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강진과 장흥, 완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6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수 지역 어업인들이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반대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수해양폭력대책위원회는 어제 여수 국동항 앞바다에서 어선 500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열고 여수해상폭력발전사업 중단과 여수시와 전라남도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여수에서는 삼산면과 남면 일대 7곳에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나주 부영시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나주시 의회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 서울연구원 김상일 박사는 도시계획의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해서 합리적 공공기업 비율을 정해 공익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부영 골프장 대책시민협의회는 특혜 논란이 큰 현재 도시계획 입안을 철회하고 공공기여를 포함한 새로운 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부영 측은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어제 공청회에 불참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와 전라남도 선관위가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닷새 동안 제20대 대선 거소 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신체적 장애로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흥군이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불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장흥군은 혼자 사는 65살 이상 가구를 방문해서 이불 세탁물을 수거하고 이를 빨아서 배달해주는 백색 건강 이불 세탁소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색 건강 이불 세탁소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장흥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을 맡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